주역이라는 논문의 7번째 순서입니다. 읽는 주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읽는 주역을 두 차례 나눠서 연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정약용의 찰운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선호하는 주제와 국내의 주역 관련 출판물의 경향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국내의 주역 독자들은 이러한 경향에 따라 괴상과 괴효사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관조하는 주역, 즉 보는 주역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보는 주역이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읽는 주역, 낭독하는 주역입니다. 괴효사의 운을 따라 읽는 주역입니다. 조선 땅에서 읽는 주역의 지평을 처음으로 연 정약용의 주역사전 독역요지의 찰운을 권괴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예시합니다. 주역의 말씀의 운법은 가장 엄격하고 가장 정밀하다. 그러나 그 경률이 자주 변하여 가장 찾기가 어렵기도 하다. 대개 하나의 점사 안에서 한두 글자가 번번이 화운하지만 두세 구절이 화운하는 것도 있다. 두세 점사끼리 서로 따르며 화운하기도 한다. 건괴의 2효, 3효, 4효, 5효가 그러한 사례이다. 또는 6개의 효 모두가 서로 따르며 화운하는 경우도 있다. 건괴의 6개 효가 그러한 사례이다. 시험 삼아 건, 곤 등 몇 괴에 대해 살펴보자. 건괴의 괴사에서 형과 정은 협은입니다. 어떤 의문의 글자가 때로는 다른 의문과 통용되는 이를 협은이라고 부릅니다. 건괴 초구인 잠룡 물룡의 용과 물룡의 용도 협은입니다. 앞의 용과 물룡의 용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협은이라고 합니다. 용의 음은 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건괴 2효의 전, 3효의 건, 4효의 연, 5효의 천은 협은입니다. 건괴 상구, 용구, 효사의 회와 수도 협은입니다. 회의 음은 호입니다. 모두 상성입니다. 곤괴 괴사의 형과 정도 협은입니다. 곤괴의 6개 효사의 앞쪽 문구에서 앙 발음이 나는 초효의 상, 6이의 방, 6삼의 장, 6사의 낭, 6오의 상과 상육의 황은 협은입니다. 모두 받침이 이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앙이라는 발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괴 1에서 4 효사의 뒤쪽 문구의 지, 리, 사, 예도 협은입니다. 초육 효사의 상, 6이 효사의 방 등의 글자는 협은입니다. 왕은 평성입니다. 소축괴 단전의 상왕과 시미행은 협은입니다. 또 태현경에 이르기를 상기방 무유왕이라 말했습니다. 또 곤괴 괴사의 후득주와 곤괴 초육의 지, 유기의 리 등의 글자도 협은입니다. 주는 거성입니다. 몽괴 괴사의 초소곡 제3덕, 몽괴 초육 효사의 용달질곡은 협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또한 괴와 효가 운을 서로 따르는 증거입니다. 찰운,
이 차론은 운을 살핀다는 뜻인데 이 차론이 참으로 정밀하다면 구절을 나누는데 착오가 없을 것이다. 구절을 나눔에 착오가 없다면 경전의 취지가 밝아질 것이다. 이 또한 배우는 자라면 마땅히 넉넉히 밝혀야 할 대목이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차론의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위와 같이 차론하며 읽는 주역을 즐기면 구절을 나누는데 착오가 없고 구절을 나눔에 착오가 없다면 주역의 취지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앞의 차론을 좀 더 상세하게 건괴 중심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건괴와 곤괴의 괴효사의 운을 밟아보며 읽는 주역을 즐겨봅시다. 건괴의 괴사인 건원형 리정의 형과 정은 효분입니다. 초구의 잠룡물룡의 용과 잠룡의 룡과 물룡의 용도 효분입니다. 구이효의 혈룡재전 리견대인의 전과 인은 효분입니다. 구삼효의 군자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의 건건 뒤쪽의 건은 효분입니다. 구사효의 혹약재연 무구의 연은 효분입니다. 구오효의 비룡재천 리견대인의 천은 효분입니다. 상구효의 항룡유회의 회도 효분입니다. 용구의 현군용 무수길의 수는 효분입니다. 곤 원형리정 리빈마지정 군자 유유왕 선미후득 주리 서남득붕 동북상붕 안정길이라는 괴사 중에서 원형의 형과 리빈마지정의 정이 효분입니다. 초육효의 리상 견빙지의 상과 지도 효분입니다. 유기효의 직방대 불습 무분리의 방과 리는 효분입니다. 육삼효의 함장가정 혹종왕사 무성유종의 장과 사는 효분입니다. 육사효의 관랑 무구 무예의 랑과 예는 효분입니다. 육오효의 황상 원길의 상은 효분입니다. 상육효의 용전우야 길혈현황의 황은 효분입니다. 위의 이러한 가군에 주목하며 곤괴의 괴효사를 다시 읽어보면 가군이 있는 부분 뒤에 무구와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건괴와 곤괴의 뒷부분, 각 괴사와 효사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이 있는 부분을 A, 예를 들어서 건괴 구사의 혹약재연과 곤괴 유고의 황상과 같은 명제를 A라고 하고 뒷부분을 B, 예를 들어 건괴 구사의 무구와 건괴 육오의 원길과 같은 점사를 B라고 한다면 괴효사의 상당 부분은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문구가 괴효사를 이룰 때 앞부분이 A 플러스 B인 경우가 있고 길흉의 점사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길흉의 점사를 보여주지 않는 괴효사도 있습니다. 읽는 주역을 제대로 즐기려면 A를 아분하며 읽은 다음에 숨을 한번 내쉰 뒤 B를 읽으면 됩니다. 물론 A 안에서도 숨 고르기가 있습니다. 주역이 본래 점치는 책임을 감안하여 위를 다시 곱씹으면
A는 점치는 자가 묻고 싶은 내용이고 B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자연의 위협에 시달리며 생존을 모색해온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향하여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온 누리를 주재한다고 여기는 상제와 소통할 수단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고, 내 운명은 장차 어떻게 되며 자연의 이치, 자연계의 섭리는 무엇이며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관하여 상제를 향해서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이러한 물음과 물음에 대한 상제의 답이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노래의 형식으로 정립된 문구가 A 플러스 B입니다. 이 노래를 고가라고 부릅니다. 이 고가가 형성된 전승과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원래의 주역의 본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기 위한 해석학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